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2월 2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이재명이 변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껍데기만 정신까지 바뀐 건 아니고 혓바닥만 변신하는 겁니다. 대통령 조기 대선이 있다고 지는 확신을 하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도표를 끌어들이기 위한 가만있을 거짓말을 마구마구 쏟아냅니다. 민주주의 구분응선에 도달했다 할 때 그 10% 남은 게 뭐냐 하면 여론 돌리는 거예요. 여론 돌리는 거. 그 중에서도 공약이 쉬운, 공약해야 될 대상인 중도입니다. 그 중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요사이 쏟아내고 중도들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을 혹은 중도들이 그런 모습을 그런 말을 듣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재명 변해서 민주당 변해서 하고 속기 쉬운 말과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태극기 마케팅을 아주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체가 태극기 배지를 달고 다닌답니다. 가관입니다. 이 태극기 문재인 때 태극기에 대한 무슨 집회 때나 모임 때나 행사 때 태극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말고 애국가도 부르지 말고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 불러라 하던 그 정권이 이 정권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졸제 태극기를 달고 다녀? 뿐만 아닙니다. 태극기 배지를 이재명이 거꾸로 달아서 기자가 물었어요. 이게 대표님 이게 거꾸로인데요. 뭐 별 뜻 없다고. 의도적으로 그걸 거꾸로 돌려 달지는 않았을 거예요. 의도적으로 돌려 달았다면 의도적으로 거꾸로 돌려 달면서 태극기에 대해서 모욕적인 행위를 하면서 태극기 마케팅은 할 수 없으니까. 그 의도적이지 않으면 뭐다? 태극기도 제대로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태극기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이 얼마나 적극적인 태극기 마케팅을 하는지 공식 행사, 장외 집회, 재판 나갈 때 심지어 중국 대사 찾아가서 일장 훈시를 듣고 있을 때도 태극기를 달고 갔다는 겁니다. 조국에 대한 충성? 이재명이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죠.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이 한 얘기가 뭡니까? 1948년 정부 수립을 언급하며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된 건 아니다. 친일 세력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해왔다. 이게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 이런 모독이 있을 수 없죠. 이게 바로 태극기에 대한 모독이고 모욕이에요. 그래 놔놓고 지금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다니는 겁니다. 내가 애국자고 얼른 보면은 진짜인가 속을만 하다는 거예요. 특히 우쪽으로 갈까 좌쪽으로 갈까 좀 더 합리적이고 말이 되는 쪽 어느 쪽이지?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재명이 변했네. 속으면 안 됩니다. 이재명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내가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귀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거의 생활해서. 또 졸지에 이제 국제관계에 대해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 한마디 합니다. 한일관계 한미일 협력이 아주 중요하다. 잘 돼가야 된다. 이거는 지난 12월 23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이제 임했습니다. 임을 앞두고 국회에 찾아왔을 때에 양쪽 당대표가 같이 담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이재명이 권성동보다 더 적극적으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 한미 동맹의 중요성 아주 강조했습니다. 골드버그가 내가 떠나면서도 이 한미 관계에 대해서 걱정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들이 잘 알아서 할 겁니다. 한 달 후인 1월 22일 조셉 윷 주한 미국 대사 대리를 만난 자리에서 똑같은 소리를 내고 있어요. 한미동맹은
더욱더 발전시키며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 그 책임을 확고하게 해나가겠다. 지가 무슨 대통령인 것처럼. 어쨌든 간에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어마어마하게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제스처를 씁니다. 미국은 점령국이라면서. 하루아침 변했네. 근데 속까지 변했으면 하루아침 변했어도 그건 깨닫는 건데 아닌데 혓바닥만 지금 변한 거야. 혓바닥만. 윤석열 정권이 가장 크게 망그러뜨린 게 외교라는 거예요. 외교. 아니 중국 사람들이 한국 물건 안 사고 한국 사람들도 중국 물건 안 사고 중국이 한국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괜히 쓸데없이 윤석열이 나서서 대만이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나선다 이거야. 그냥 쉐세 중국도 쉐세 대만에게도 쉐세 하면 될걸. 이렇게 윤 정권의 외교정책을 비난하면서 지난해 12월 3일 탄핵소추안 1차 법안에서 기이한 친일정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외교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는 너를 탄핵시켜야 된다고 1차 법안에 넣었습니다. 그랬던 이재명이 이제 지금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아니, 놀랄만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고 끔찍한 인권 침해를 저질렀지만 이건 왜곡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아니 그럼 침략 안 했다는 거야? 일본이 우리 인권 침해를 안 했다는 거야?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있었지만 그것은 일본이 우리를 침략도 안 했고 일본이 우리에게 인권 침해를 안 했다라는 걸 양 정상이 다 받아들여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한 게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해 나가자고 한 게 아니고 그 역사는 미준이 나가래. 일본말로 물에 흘러 씻어내리고 물과 함께 흘러가게 하고 새로운 미래지향적으로 한일관계를 좀 더 건설적으로 해보자는 거였지. 엄연하게 기정사실인 인권 침해라든가 침략이 없었다고 그게 그 자체가 왜곡된 사실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본이 우리에게 인권 침해했다는 거 왜곡된 사실이야. 우리는 인권 침해 받은 적 없어. 똑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응? 12월 23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드버그 만나가도 미국이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걸 알고 있다. 우리 한일 관계를 아주 잘 해나가겠다 또 약속합니다. 1월 22일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를 만난 그날 민주당은 경제안보 특위를 출범시킵니다. 이 가관입니다. 가관이라. 경제는 이제 민주당이 알아서 하겠다. 우리가 경제를 걱정하고 경제를 담당하는 민주당이고 그 다음 또 안보라고 하면 민주당이야. 봐. 우리는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도 알고 한미관계를 강화시키겠다고 앞장서는 당이야. 지금 이재명 옆에 완전히 딸랑딸랑으로 착들어부터 돌아다니는 인간 김병주 의원. 이 사람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 인물이 뭐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야. 문재인 때.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윤 대통령이 들고 나오니까 큰일 날 일이다. 그렇게 하면은 말이야 자위대가 군합발로 한국 땅을 밟고 돌아다닐 거다. 자존심도 없는 인간 같아. 이렇게 왜곡시켜. 이게 바로 왜곡이야. 이렇게 왜곡시키고 그렇게 왜곡시켰던 민주당이 지금은 한일관계가 중요하고
일제침략기 때 인권 침해는 왜곡된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12월 3일 탄핵 소추 안에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한일 관계를 가까이 한 기이한 정책을 섰기 때문에 탄핵시켜야 된다고 떠들어. 그 소추 안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가는 일본이 우리를 뭐 인권 침해했다는 건 왜곡된 거야.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념에서도 변신하겠다. 진영에서도 진영 논리 안 펴겠다. 흥묘백묘 등싸우병에 흥묘백묘 쥐 잡는 게 최고지. 검은 고양이면 어떻고 흰 고양이는 어떻냐 라는 거로 들고 나오면서 실용주의를 택하겠다. 아니 중도들이 들으면 탈이념 탈진영 이념이고 진영이고 막 머리 아프다. 막 보수도 싫고 진보도 싫은데 좌파도 싫은데 우파도 싫은데 실용주의? 그렇지. 흑고양이면 어떠고 흰고양이면 어때? 쥐 잡으면 되지. 정말 그럴듯하게 현실주의 노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현실주의적이고 정말 이 탄핵 반대 집회하는 데서 목소리가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오니까 나도 기본소득 포기하겠어. 기본사회 위원회 위원장도 내가 사퇴하겠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자유시장 경제를 나도 보장할 수 있어. 이렇게 탈바꿈하고 나온 거야. 안보는 뭐야? 내가 한미동맹을 앞장서가지고 강화를 시켜나가겠어. 계속 속임작전이죠.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인간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의 혓바닥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살아온 자취를 바라야 돼요. 응? 살아온 자취.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불과 한 달 반 전에 비해서 지금 완전히 이념이나 노선이나 정책을 다 바꾸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언제까지? 요 말은 대통령 선거 때까지. 선거 끝나면 획 돌아서지. 어떻게? 내가 박근혜를 존경한다 할게 그걸 진짜로 믿어? 그렇게 한 행동 똑같이 이재명이 그랬잖아요. 그 행동하고 똑같이 야 내가 기본소득 포기한다 할게 진짜 기본소득 포기한 줄 알아? 내가 한미동맹 중요하다 하면 너희들이 진짜로 내가 한미동맹 중요시 여길 줄 알았어? 에?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 했으면 정말 그럴 줄 알았어? 아니라는 거죠. 이재명 변신에 속으면 망하는 겁니다. 추상적으로 제가 얘기한다고요? 더 구체적인 것 들어볼게요.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대표연설에서 국회 본회의장 대표연설에서 떠들던 사람이 자기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체포 동의안에서 체포도 좋다는 거 나오니까 체포하지 말아 달라고 동의서 돌린 사람이에요. 물론 위대하신 유판사 덕택에 체포도 안 당했지만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 지난 선거 때 만들었어. 선거 한두 달 남겨놓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좌파 성향이 아주 강한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무대기로 국회 안으로 불러들여 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난 대선 때 김동연 지금 경기지사하고 단일화 대통령 후보의 단일화를 취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책임제 총리 도입하는 조건으로 단일화하자. 그리고 단일화하고 조건으로 단일화한 후에 이 조건으로 단일화하면은 개헌하겠다. 개헌하면은 이 조건으로 하겠다. 이 조건을 실천하겠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들고 나오잖아. 왜 그때 했는 말하고 지금 개헌을 뒤로 미루자.
필요한 거지만 좀 시간이 걸리는 거다라고 지 선거 때까지는 하지 말자는 식으로 또 돌았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내놓으려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순간순간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불법도 감행한다는 건 제가 얘기 안 해도 국민들이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도표가 상당히 남아있다는 거. 최근 여론조사를 봐도 중도표가 만만치 않게 남아있습니다. 아직. 그거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 대통령 선거는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하니까 중도표를 끌어들이기 위한 감언 이설이고 거짓말이고 속임수고 여기 속으면 대한민국 끝장나는 거죠. 굉장히 달콤하고 그럴싸합니다. 제가 얘기 안 해도 알겠다. 믿지도 않는다 하면 다행이지만 들어보면 볼수록 뭔가 말이 된다. 라고 속기 시작한다면은 대한민국은 정말 전체주의로 가기 위해서 전체주의라는 한 방향으로 행진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껍데기만 변신, 속과 정신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임시용 대선에서 중도표를 끌어들이기 위한 변신이고 거짓말입니다. 송영선 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